안녕하세요. 말랑말랑 초등역사수업연구소 한국사 기억노트 황금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 단원에서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사회 모습은 어땠을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을 건국한 세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맞아요.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세력, 신흥무인세력이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그중 나랏일을 주로 맡게 되는 관리들인 신진사대부는 학문적 기반이 유교예요. 유학이라고 하죠. 이 유교 질서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유교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에게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백성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남녀, 어른아이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강오륜인데요. 삼강오륜은 삼강과 오륜으로 나뉘어집니다. 삼강은 세 가지의 강령을 말해요. 강령이란 건 기꺼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군위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킬 것. 부위자강,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 부위부강, 부부 사이에서 지킬 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륜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부자유친. 부자유친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군신유의. 임금은 의로워야 하고 신하는 충성해야 한다. 세 번째,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네 번째,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지켜야 할 차례가 있다. 5번째, 붕우유신. 붕우는 여기에서 친구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붕우유신은 친구 사이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를 뜻합니다. 이렇게 삼강오륜으로 대표되는 유교 질서로 조선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여러 문화 중에 혼인이나 장례나 제사 등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불교의 영향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궁 안에도 절이 있었을 정도니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국이 되었고, 이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맞아요. 여기 바로 빈칸 경국대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어요. 세조는 보통 수양대군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 왕은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오른 왕인데요. 유교 질서 내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판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교 질서에서 맞지 않으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유교 그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집현전을 폐지를 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경국대전은 만들기 시작했죠. 세조 때. 그리고 경국대전 하면 보통 성종을 생각하는데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고 완성이 된 것, 끝났다. 끝난 것은 성종 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이다. 완성한 왕, 성종으로 기억하면 더 쉽겠네요. 그리고 이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전으로 군사, 교육제도,
뭐 외교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은 우리가 지금은 뭐 양반이니 생민이니 천민이니 이런 것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조선은 법적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크게 양인과 천민. 그래서 이것을 양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민과 천민으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양인, 천민 둘이 아니라 양인 안에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또 안에서도 구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반입니다. 양반의 원래 의미는 문반과 무반 이거를 합쳐서 문반과 무반처럼 관리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쪽이다, 양쪽의 반이다. 그래서 양반이라고 불렀는데요. 조선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양반이 그렇게 관리만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신분이나 계급처럼 이렇게 의미가 바뀌게 되지요. 자, 양반은 문반과 무반이라고 했는데 문반은 문과에 합격한 사람. 뒤에 보면 이제 과거도 나올 거예요. 무반은 무과에 합격한 사람. 그래서 문반은 공부하는 학자, 나랏일을 다스리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무반은 무과, 군대다, 장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인입니다. 중인은 하급 관리나 역관, 의원,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화원,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역관은 뭐냐? 역관은 뭐 외교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할 때 다른 나라 말을 이해하고 통역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번역이라고 해도 되겠죠? 뭐 통역이나 번역을 해주는 통역사 이런 사람들을 역관이라고 하고요. 의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사. 네, 의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화원도 이야기했지요. 화원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김홍도 같은 사람. 김홍도 작가, 화가.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요. 허준은 의사니까 중인. 그리고 김홍도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러니까 중인이지요. 그리고 상민입니다. 상민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물고기를 잡는다던가 수공업, 물건을 만든다던가 상업, 이 물건들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이 상민들은 조세, 역, 공납의 의무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조세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군역, 군역은 무엇인지 알겠죠? 군역은 군대에 가는 거고 요역은 큰 공사가 있거나 할 때 그 월급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무상으로 나라를 위해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납은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민이에요. 신분제도의 가장 아래인 천민. 천민은 대다수가 노비 신분이었습니다. 노비는 관공서의 노비, 공노비, 그리고 개인의 노비, 사노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비는 나라나 또는 개인의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고 팔거나 그 다음들에게 가문 대대로 상속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비 중에서는 또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솔거노비와 외고노비로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솔거노비는 주인과 함께 같은 집,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고 해도 이게 같은 방이 아니고 이렇게 방이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같은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잡일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노비이고 쉽게 말하면
한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중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외거노비는 그 주인 집이 아니라 따로 나가서 지내다가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외거노비는 따로 나가 지내는 노비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분제도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초등교육기관인 서당이 있었어요. 네, 서당은 훈장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랑 비슷한 느낌이지요. 주로 서당에서는 유학과 관련된 책과 초등교육기관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책, 뭐 한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천자문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향교. 다음 단계인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인데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선생님을 파견을 해 주었습니다. 네, 가르칠 선생님을 파견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기관으로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네,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나라가 세운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양반이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세운 사설교육기관입니다. 이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에서는 서년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지방에 있는 선비들의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정치기관의 색깔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년이 뭐냐 하면 서년은 그 유명한 학자를 서년이다. 유명한 학자를 서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균관이 있습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대학교에 해당합니다. 조선 전체에서 최고라고 꼽는 인재들이 공부하는 국립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었다고 해요.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수업료를 내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요. 조선시대에는 농사가 중심인 국가였기 때문에 소는 아주 중요한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굉장히 접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균관 안에서는 소고기를 구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성균관은 정말 지원을 많이 받는 그런 교육기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당에서, 향교에서, 서원에서, 성균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큰 시험을 보아요. 그게 바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관리 채용 시험, 과거입니다. 과거 제도는 양인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농민 같은 상민들은 응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들어와서 공부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되게 힘들겠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공부를 해서 과거 제도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과거 제도는 문반을 선발하는 문과, 무반을 선발하는 무과, 그리고 기술관, 우리 전문직이라고 했었지요.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님은 장군님이니까 어디에 선발이 되셨을까요? 무과에 응시를 했을 거고요. 허준 의사니까 맞아요. 잡과 중에 하나인 의과에 응시를 했겠죠. 이렇게 시험을 보아서 관리를 채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거를 보았고요. 이 과거를 통해서 선발된 관리들이 조선의 나랏일을 도맡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그렇게 초기와 중기, 조선의 초기와 중기에는 남녀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아들과 딸에게 재산도 골고루 나누어 주고요. 제사도 아들 집에서 했으면 딸 집에서 한번 이렇게 골고루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신사임당이 이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사임당의 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시댁에 가서 살지 않고 친정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정에서 살고 거기에서 신사임당을 낳았기 때문에 신사임당은 외가인 강릉에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강릉을 되게 그리워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남녀가 비교적 평등했던 조선 초기와는 달리 성리학이 조선에 정착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변질이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남녀 차별이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조선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